오늘은 여러분의 어릴 적 꿈을 실현시켜드리고 메시지도 전하러 왔어요. 네, 용을 반려동물로 키울 수 있어요. 이 턱수염 도마뱀은 초보자들에게 최고의 파충류예요. 이 생물들은 일반적으로 평화롭고 주의를 많이 기울이지 않아도 돼요. 다른 파충류들과는 달리 이 뾰족한 동물들은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걸 좋아하고 심지어 그 따뜻함을 너무 좋아해서 때때로 돌봐주는 사람들과 같이 껴안는 걸 좋아해요. 적절한 감독 하에 테라리움에서 반려동물을 꺼내 집을 탐험하게 하거나 심지어 같이 밖으로 산책하러 나갈 수도 있어요. 다만 꼭 목줄을 쓰세요. 이 도마뱀이 훌륭한 반려동물인 이유엔 수명이 긴 것도 포함됩니다. 8살에서 15살까지 살 수 있어요. 음식에 관해서라면 채소를 좋아해요. 턱수염 도마뱀들은 브로콜리, 파슬리, 녹두 또는 피망과 같은 걸 먹고 행복해할 거예요. 오, 저 밝은 미소와 분홍색 아가미를 보세요. 귀엽지 않나요? 이 작은 생물은 아홀로틀이라고 불리며 완전한 수생동물이에요. 원래 멕시코시티에 있는 2개의 특정 호수에서 왔고 또 하나의 종으로서는 도롱뇽과 관련이 있어요. 벌써 이 작고 길쭉한 아이에게 푹 빠지셨다고요? 한 마리 집에 데려가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약 38m의 긴 탱크는 한 마리의 다 자란 아홀로틀에게 충분해요. 더 많이 데려오려고 한다면 각 추가 구성원마다 최소 19리터가 필요해요. 저수량 필터를 추가하고 모든 걸 시원한 방에 두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랑스러운 양서류들은 약 10년 정도 살 수 있고 어떤 것들은 30cm 이상 자라요. 비록 공식 이름은 킹카주지만 이 곰들은 허니베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키우기에 완전히 독특한 반려동물이에요. 킹카주는 평균 여러분의 고양이만한 크기예요. 열대우림의 포유동물이죠. 너구리와 사촌인 이 작은 털복숭이 동물들은 사육 상태에서 키울 때 장난기 많고 친근한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동시에 정말 손이 많이 갈 수 있어요. 특히 이 독특한 종을 둘러싼 모든 정보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첫 번째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신경질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또한 야생에서 먹는 것과 같은 다양한 식단이 필요해요. 꿀, 과일 같은 것뿐만 아니라 곤충, 달걀 등 킹카주를 행복하게 하려면 카트에 많은 걸 추가해야 할 거예요. 잠귀가 밝은 분이라면 분명 킹카주는 여러분에게 맞는 반려동물이 아닐 거예요. 밤에 더 활동적이거든요. 킹카주가 불행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많은 등반시설과 장난감들에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페넥 여우는 사하라 사막의 토착종이에요. 하지만 미국에서도 발견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페넥 여우를 반려동물로 기르기도 하죠. 독특하고 귀엽지만 이 여우들에게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많은 사람들에겐 첫 번째 선택사항은 아니에요. 첫째, 매우 활기차고 아주 사교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관심을 받지 못하면 짜증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페넥 여우는 길들여진 동물이 아니므로 야외에서 사육할 필요가 있어요. 여우를 위한 적절한 공간에 투자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음식에 관해선 상당히 겸손해요. 페넥 여우는 고기에서 과일과 채소까지 아무거나 먹을 거예요. 적절한 케어를 받는다면 15년까지 살 수 있어요. 좀 찾기 어렵기는 하지만 작고 털 많은 곤충에 빠져있는 분들에겐 확실히 특별한 반려동물이 될 아이들이 있어요. 베네수엘라 푸들 나방은 퍼비와 가고이를 귀여운 쪽으로 조합한 것 같이 생겼어요. 이 생물들은 2009년 베네수엘라의 그란 사바나 지역에서 발견됐지만 이 나방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과학자들은 아직 이 곤충의 과를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른 나방종들이 결합된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해요. 일종의 돌연변이로 말이죠. 또 재밌는 사실은 이 나방이 뽐내는 털은 방음 설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반려동물로서 곤충에 대해 좀 더 보수적인 접근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막 위를 주변에 두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중 하나는 이 생물들을 따로따로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행히 각 표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통만 있으면 되긴 해요. 이 기이한 곤충들은 공간도 덜 차지하고 손도 덜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키우기 쉬워요.
안타깝게도 사막위는 오래 못 살아요. 길어야 1년 정도죠. 사막위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좀 더 유순하고 조용한 반려동물 혹은 좀 더 까다롭고 소리내는 걸 좋아하는 반려동물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저녁 식사로 먹는 걸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려동물로 키우는 걸 좋아해요. 섣불리 판단하진 않을게요. 랍스터 말이에요. 반려동물로 선호되는 품종은 바다나리 스코왓 랍스터, 푸른 스파이니 랍스터, 그리고 산호 랍스터예요. 각 품종에 맞는 특정 온도와 맞는 크기의 수족관만 있으면 키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간단한 팁은요. 대부분의 랍스터는 다른 물고기와 함께 살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랍스터를 반려동물로 키우기 위해서는 별도의 통이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자, 거미는 확실히 모든 사람을 위한 반려동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거미 집과 사냥 기술은 정말 흥미로워 보여요. 게다가 아주 조용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이웃이 있다면 좋은 반려동물이죠. 단점으로는 거미는 탈출 예술가이기 때문에 올바른 환경에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키우고자 하는 종의 필요에 따라 열이나 습도와 같은 요구사항들에 대해 약간의 추가적인 공부를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적절한 보살핌에 기꺼이 투자할 뿐이라면 히아신스, 마코, 금강 앵무 또는 파란 앵무새는 훌륭한 반려동물이 될 수 있어요. 이 앵무새는 엄청 강한 부리를 갖고 있어서 시중에서 파는 우리들은 이 앵무새에겐 별로 적합하지 않아요. 앵무새가 쉽게 창살을 구부릴 수 있어서 더 강력한 우리가 필요할 거예요. 이 새들은 날개폭이 넓기 때문에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할 수 있는 많은 공간이 필요해요. 또 여러분의 아주 긴 보살핌 그 이상이 필요해요. 이 앵무새는 60년까지 살 수 있거든요. 이 아름다운 새들은 정말 온순하고 똑똑하며 훈련시키기 쉬워요. 푸른 앵무새들은 자신을 보살펴주는 사람들과 강한 유대감도 형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행을 많이 다니는 유형이라면 이건 참고하세요. 앵무새는 과일을 즐겨 먹어요. 그리고 그 강력한 부리로 코코넛을 깨서 열 수도 있어요. 비록 요즘에 훨씬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너구리는 여전히 흔한 반려동물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소셜미디어 영상에 나오는 귀여운 만큼 손이 아주 많이 가고 정말 예측이 안 되는 동물이에요. 우선 너구리는 훈련시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의 집을 부수는 게 너구리들의 주된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돌아다닐 수 있는 많은 공간과 엄격한 식이요법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너구리에겐 게사료, 생선, 달걀, 채소, 과일 같은 것들을 줘야 해요. 너구리는 비만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간식도 너무 많이 먹이면 안 돼요. 반면 정말 똑똑해서 지켜보는 재미도 있어요. 특히 기억력이 좋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전역형 인간인 분들이라면 반려동물로 생각해보실 만해요. 너구리도 야행성 동물이랍니다. 일을 천천히 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반려동물로서 달팽이가 옳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과일과 채소를 먹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달팽이는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달팽이가 주변과 상호작용하는 걸 보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밤 늦게까지 좀 깨어 있어야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달팽이는 2년에서 5년까지 사는 반면 다른 더 큰 종들은 15년까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연히 정원 달팽이를 발견하고 정이 든다면 그 달팽이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알 방법은 없어요.